요 며칠 페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이렇게 상승했던 첫 번째 상승 구간을 지나 더 좁고 가파른 두 번째 상승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두 번째 상승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첫 번째 상승이 시작됐던 이 지점은 모든 코인들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조정을 마치고 하락 지지를 만들어냈던 바로 그 지점과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상승 채널을 확고하게 만든 것만 해도 대단한데 여기서 상승 돌파를 시켜버리죠. 그리고서 두 번째 채널을 만듭니다. 구간을 이렇게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으로 나눠서 봤을 때 첫 번째 구간에 최고점이 있었죠. 그리고 최저점이 있습니다. 이 둘을 피보나치로 연결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네모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이쪽 구간의 가격을 예측해보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지금 만들어진 피보나치의 박스를 가격 변동 없이 이 상태 그대로 오른쪽으로 쭉 연결합니다. 늘려나가요. 그러면 오른쪽 구간의 차트 역시 같은 피보나치에 덮어져 나가겠죠. 이렇게 보면 이건 기준점이고요. 그 전에 피보나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 모든 지점에 대해서 의미가 충분히 부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좋죠? 좋아요. 좋습니다. 좋고요. 아주 잘 맞아요. 이렇게 첫 번째 구간의 상승 지점과 하락 지점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피보나치의 구획이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에 따라서 두 번째 상승, 이 역시 첫 번째 피보나치에서 가격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전부 다 이전에 만들어 놨던 이 피보나치를 통해서 가격의 저항과 지지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전 고점을 통과한 이후에 첫 번째 목표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1.618 여기죠. 지금 정확하게 1.618을 터치하고 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 나오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우상향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현재의 상승 채널을 유지한 상태로 1.618을 돌파해 줍니다. 아주 빠르게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요. 1.618을 지지를 받고 상승합니다. 다음 목표치 2.628을 향해서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지점에서 고점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락을 하고 현재 추세 지지선을 발판 삼아 다시금 재차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는 그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이 지점이죠. 여기를 지지 삼아서 다시금 상승시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번이에요. 크게는 1번과 2번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솔라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미 자체 블록체인으로서 거래 처리 속도는 물론이고 안정성까지 업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위 블록체인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기반의 알트코인들이 요새 힘이 좋아요. 페페 역시 솔라나 기반의 알트 중 최고의 밈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실까요? 1번, 2번, 3번 또는 4번, 5번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저도 함께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페페는 한국 거래소 중에 빗썸에 상장되어 있죠. 빗썸이 신규 코인 상장시키는 건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마일벌스라고 하는 녀석이 최근에 상장이 되면서 푸싱도 좋고 거래량도 좋고 이렇게 음봉 무서워하지 말고 강력한 양봉 계획하면서 상장 좀 빠릿빠릿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거래소 순위 변경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코인이 이제 업비트까지 진입이 됐으면 이미 초기 투자자들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나간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업비트 유저분들이 좀 너무 착해요. 여러분들께서 굳이 업비트 안 도와줘도 대기업들 알아서 잘 삽니다. 굳이 그만 도와줘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가장 단편적으로 여러분 보기 쉽게 차트로 보여드리죠.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캔들 차트가 아까부터 봐왔던 페페코인의 USD 테더 연동된 차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주황색 실선이 있죠. 그게 페페코인의 빗썸 가격입니다. 둘이 거의 같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가격의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격의 다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인지해야 되는 것은 주황색 가격선이 높죠.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그 비싼 것을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코인을 거래하면 항상 김치 프리미엄을 안고서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일어난다면은 사실 김프는 별 의미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여기 있으면 외국에서 유입돼 있고 유출도 있겠죠.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은 그 자체로 리스크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가 돼요. 물론 이것을 수익화할 수 있는 전략도 있어요. 차익 매매라고 하는 전략인데 수익이 크지를 못하니 얘는 잠깐 내버려 두고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트레이더들이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정확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차트의 이격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격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재산의 10배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전 재산을 청산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할 때 정확한 차트로 트레이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선물은 물론이고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애매한 차트와 지표들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만약에 코인을 시작한다고 하면 편안하게 업비트 켜놓고서 트레이딩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해외 거래소 쓰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탈출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두 거래소는 빨리 쓸수록 유리합니다. 코리니 분들이라도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바이낸스와 유니스왑. 예를 들어서 제가 코인에 대해서 다양한 시황도 제공해드리고 차트를 통해 제 관점을 드릴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트가 하락할 것에 대한 높은 가능성이 제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숏을 잡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바이낸스를 써야죠.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거의 확정적으로 날 수가 있는 구간인데 왜 그걸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바이낸스 쓰면 되는 걸. 그리고 아래 유니스왑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신규 코인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좋아 보이는 신규 코인들 포착되면 이런 픽도 여러분들께 드릴 텐데 그때 쓰는 대표 서비스가 유니스왑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신규 코인은 한국 거래소에 아예 상장이 없어요. 불가능이고 해외 거래소 써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 중에서도 유니스왑이 핵심입니다. 거의 대부분 유니스왑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둘은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바이낸스랑 유니스왑. 어차피 결국에 한국 거래소들도 전부 다 오픈하게 될 서비스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익혀두세요. 이런 뉴스 몇 번 보셨죠? 페페코인이 한 달 만에 500만 프로가 급등했다.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500만 프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기회라도 가지려면 해외 거래소 반드시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실 처음이 문제지 그 이후에는 쉬워요. 해외 거래소 종류도 많은데 하나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500만 프로 5만 배죠. 만원 베팅하면 5억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코인이나 밈코인 초기에 들어가는 저와 같은 이런 투자자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괜히 욕심내지 말고 작은 돈 5천원, 만원 이런 것만 투자해도 충분히 수익이 좋습니다. 게다가 요새 이런 신규 코인과 밈코인의 장이 굉장히 좋아요. 근한 2주 가까이는 거의 10만 프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500만 프로 하나씩 또 나오겠죠. 미리미리 연습해두세요. 이 두 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해외 거래소 이용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외에도 밈코인 거래하려면 사실 다른 거래소들 더 있는데 우선 지금 보시는 바이낸스가 대표 거래소입니다. 여기부터 익숙해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거래소는 바이낸스 이후부터 쉬워져요. 되게 쉽습니다. 어차피 눌러야 되는 항목들이 다 똑같습니다. 위치만 좀씩 다를 뿐.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유니스왑은 좀 특별하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런칭되고 나서 DEX라고 해요. 탈중앙 거래소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출범한 서비스가 바로 유니스왑입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났죠. 그러자 유니스왑도 마찬가지로 그에 편승해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알트 중에 금융 시스템의 근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서비스가 유니스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위에 있는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한국의 모든 거래소들, 업비트, 빗썸 이런 데 모두 다 CEX입니다. 즉 중앙화 거래소죠. 운영 주체가 있어요. 거래 수수료가 사업 모델입니다. 유니스왑은 아니에요. 탈중앙화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마케팅이 없어서 코인판에 들어와 있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이더리움 기반 신생 코인들은 유니스왑에서 거래 지원이 시작됩니다. 시바이누도 그랬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 문의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신생코인이나 밈코인의 초기 이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치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코인 픽이 의미가 있죠. 지금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 제가 픽 드려서 뭐 하겠어요. 잘해봤자 50% 먹을 텐데. 그래서 저도 한 분 한 분 해외 거래소 계정 만들도록 이용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도 꼭 여기까지는 따라와 주셨으면 해요.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은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 있죠? 그 안에 카톡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숫자 6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거래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창 키고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눌러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안내를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주말 대비해서 로또를 사러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 이런 말씀 드릴게요. 로또 살 돈으로 신규 코인 사는 게 훨씬 확률이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 코인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코인마켓캡에 들어오시고요. 코인마켓캡 그리고 옆에 크립토커런시 밑에 보면 덱스페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날짜까지 오늘 5월 28일 현재 15시 30분 기준으로 이 항목 볼 겁니다. 24시간 무슨 뜻이냐면 최근 24시간 동안 가격 변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탑다운 방식으로 나열을 할 거예요. 보이시나요? 10,000%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최소한 10개는 넘죠. 그 중에 뭐 볼까요? 오늘 유니스왑 했으니까 자 유니스왑 덱스에서 거래 중인 이걸 한번 보시죠. 저도 처음 보는 코인입니다. 파람? 살펴보시면 27일 어제네요. 어제 오후 5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거래 지원이 됐고 그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 예쁘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17,965%. 이게 정말 아예 잡코인들만 나열해 놓는 그런 곳이 아니라 코인마켓캡이에요, 여러분. 잡코인 나열하는 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코인 정보의 대표 서비스죠. 글로벌 대표 서비스예요. 여기에서도 이런 코인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거고 매일 나옵니다. 여러분들 코인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여기 들어와야지 업비트에 뭐 먹을 거 있다고 계속 업비트를 이용을 해주시는지 답답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 실시간 인터넷 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코인마켓캡에서 크립토커런시 옆에 덱스페어 들어오면 바로 다 보입니다. 오늘은 페페코인을 통해서 차트 움직임과 향후 분석도 보았고 거래소에 대한 사항들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저는 부디 최소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조금 더 현명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한국 대기업들 써줄 필요 없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